천만 서울 시민의 민생을 책임지는 서울시 의원들의 획기적인 조례 상품을 소개합니다. 알짜 상품만 모아서 소개해드리는 뒷광고 NO! 본격 앞광고 프로젝트 채널 고정! 서울 라이커머스 11 지금 시작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서울 라이커머스 11 시즌2 MC 조우종입니다. 자, 조례가 좋은 저 조례종. 오늘도 조례 상품 정말 엄밀히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엽 씨 오늘도 꼭 알아야 될 게 있죠? 네, 맞습니다. 제11대 서울시 의원 한 분이 나오셔서요. 자기가 밀고 있는 조례 상품을 판매를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이 상품 너무 좋은데 하시는 분은요. 서울 라이크 커머스 11 너튜브로 들어오셔서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이제 앞으로 더 좋은 조례 그리고 더 좋은 서울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거든요. 여러분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조례 상품을 판매할 의원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김영재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자, 저희 서울 라이커머스는 통과 의례 같은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30초도 깁니다. 15초 동안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시작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서울 강남이 선거구 출신 김형재 의원입니다. 저는 서울시 의회에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이며 통일안보 지원 특별위원장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넘어온 주민들을 저희들이 도와드리는 업무를 국정원에서 했는데 그 국정원에서 저는 27년여 동안 근무를 하다가 명예롭게 퇴직 후에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받아 시의원으로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동엽 씨. 네네. 큰일 났습니다. 왜요? 진짜 국정원에 계셨던 분이 네. 오셨어요. 국정원에 아는 분이 많으시다고. 말이 씨가 된다고.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야, 그걸 어떻게 합니까? 예. 한 번 더 생긴 거죠, 제가 아는 분이. 아, 그래요? 예. 제가 늘 방송에서 국정 끼고 일하고 있었거든요. 네. 예. 근데 실제로 국정원에서 일하시는 분이 오셔서 그렇죠. 조금 당황스럽긴 한데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이분의 살아온 세월이 얼굴과 전체 분위기에 나타나더라고요. 관상을 보시거든요. 예. 네, 어떻습니까? 근데 관상을 보지만 기독교인입니다.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부드러운 외모를 가지고 계시지만 눈매가 매서워요. 이분이 사실 자세히 보신 분들은 이분이 네. 가지고 있는 외유, 내강을 느끼실 것 같은데 혹시 주변에서 부드럽다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냉철하다 말씀하시나요? 와, 이거 어려운 질문이다. 자기에 대한 그래서 평가. 저희 지역구의 주민들께서는 제가 예. 추진력이 아주 압도적이다. 주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역동적 일꾼을 만났다. 역동적인. 예. 대체적으로 그렇게들 좀 표현을 해주십니다. 그래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네네. 말씀드렸냐면 네네. 동엽 씨하고 저하고 같은 마음이다를 사자성어로 호심농심 이렇게 부르는데 약간 무서워하는 느낌이 조금 있어서 제가 살짝 여쭤본 거지만 사실 보니까 무섭다기보다 심지가 있는 분임은 이제 분명한 것 같아요. 저는 이건 굉장히 강점이라고 봅니다. 제가 조사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우리 김영재 또 의원님 조사 한번 넣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랬더니 데이터 나옵니까? 초등학교 때 어마어마한 일들 많이 하셨던데요. 네. 초등학교요? 조사를 하셨다니까 네. 참 제대로 하신 것 같은데 제대로 했죠. 네. 제가 초등학교 6년 동안에 예. 제가 반장을 했습니다. 계속이요? 6년 동안. 그 6년 6번을 네. 다 투표로 제가 당선이 됐어요. 투표로, 인기 투표로. 예, 인기 투표. 그렇지 일종의 인기 투표죠. 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서울시 의회에 진출하는 어떤 기반을 닦았던 게 아닌가. 초등학교 때. 그러면 소년 어떤 김영재는 서울시 의원이 될 거라고 그때도 알고 있었나요? 그때는 그래도 그래도 민의원 참여원이 이제 지나간 시절이고 아직 이런 지방의회가 안 됐습니다만 네. 가끔 이제 왜 총선이라든지 선거할 때 네. 그 뭐 시장터라든지 학교에 이렇게 합동 연설회 같은 거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장면을 이제 보면서 나도 저기 가서 연설을 한번 하고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은 들어 있었죠. 아니 근데 아까 미니언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생각보다 연세가 저는 한 그냥 50대 초반 정도로 봤거든요. 죄송한데 그 얘기는 우리 국정원 통해서 아이 나이 정도. 괜찮습니까? 아닙니다. 괜찮습니까? 5분은 그 정도로 하시고 네, 다음으로 또 진행하시죠. 알겠습니다. 네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의원님들한테 다 나이 다 소개놨거든요. 네. 다 동생 만들어놨는데 열면 안 지금 되는 거죠. 빨리 다 형으로 모셔야 돼요. 그거는 네네. 예, 알겠습니다. 좀 어려 보이시는 건 확실하다. 예. 예, 그렇게 보겠습니다. 시의원에 도전한 계기는 어떤 게 있으신가요? 2015년에 네. 아까 말씀대로 제가 국정원 명퇴 이후에 개인적으로 조그만 사업체를 운영을 하면서 예. 당시 자유한국당에 제가 자진 입당을 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서울시당에 제가 그때 당시 통일안보위원회를 제가 창설을 해서 서울 시민과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자유평화통일과 국가안보 의식 확산을 위한 그런데 좀 쭉 당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걸 진행을 하다가 이제 지난번에 저희 지역구에 공천을 신청해서 이제 출마해서 당선이 되었고요. 선거구가 지금 역삼동으로 돼 있는데요. 네, 강남구 제2선거구가 역삼동과 역삼1동, 논현 2동. 제가 역삼 초등학교 나왔거든요. 여기서 그게 나오나요? 아니, 지금 동작구에 계시잖아요. 동작구에. 아니 초등학교 역삼 나오는 걸 어떻게 아니 합니까? 저 어저께 역삼역 갔다 왔거든요. 제가 국기원 도서관을 10년을 다녔습니다. 네. 아이고. 그럼요. 그러니까 역삼동 이쪽도 사실은 뭐 강남이라고 다 잘 살 것 같지만 그쪽 뒤로 들어가면은 다 예전 빌라촌들이- 주택가, 맞아, 빌라촌. 예, 연립주택 많거든요. 그쪽으로는 지금 가장 현안이 저희 역삼동 쪽에 보면은 서울시에서 지금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모아주택, 모아타운 사업이 있습니다. 40년에서 50년 됐으니까 그쪽에 사시는 주민들께서 이제 그것을 구역을 묶어서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그런 게 가장 큰 지금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시민 안전 부분에 있어서 맨홀 뚜껑이 지금 보면 도로나 인도, 경사지 쪽에 많은데요. 그 맨홀 뚜껑에서 미끄러져서 낙상을 입고 중상을 입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례를 보면. 겨울에 또 보도블록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의회 개원 이후에 즉시 내가 그 맨홀 뚜껑은 개선 작업을 주문을 했고 보도블록도 지금 서울시나 경기부 기준을 보면 이 보도블록 같은 경우도 평지랑 경사지가 저항 기준이 같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저항 기준을 더 강화시켜야 된다라는 거 제가 주문도 해놓은 상태고. 지금 도시안전과 건설위원회에 계시잖아요. 그럼 여기에 사실상 오랫동안 관심을 기울이기가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직접 보고 듣고 뛰고 하면서 이런 전략을 세우신 건지. 도시안전건설이라는 것은 우리 소관상임위원회에서 가장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우리 수도 서울 시민의 안전입니다. 이 소관상임위원회 보면 서울시 안전총괄실, 그리고 물순환 안전국, 또 서울시 소방방재본부, 서울기술연구원 등등 이 모든 것들이 천만 수도 서울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업무들을 수행하는 기관이죠. 그렇죠. 그 부서들을 이제 저희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항상 그 업무 내역을 파악하고 현장도 방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늘 이렇게 저희가 체크를 하고 문제점을 지적해서 개선을 촉구하기도 하고 일관성 있게 저희들이 그런 서치를 하고 있는 중이죠. 많은 일을 정말 챙겨주시는데 오늘 갖고 나신 상품은 무엇일지 저희가 궁금해서 먼저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게 공사를 하면 주위의 불편도 초래하게 되고 또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상황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맞습니까, 의원님?
그렇습니다. 예. 지난 10년 동안에 예. 서울시에서 발주한 500억 원 이상의 대형 공사를 예. 저희들이 추려봤더니 설계 변경 등으로 인해서 추가로 지출한 공사비가 예. 정확히 1조 448억 원이었어요. 엄청나네요. 아유, 뭐 이렇게 1초가 많아요? 넘어가요?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거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것은 시정 질문을 통해서 정식으로 된 문제 제기도 했고 예. 발의를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예. 네. 자, 그래서 오늘 이 조례 상품 저희가 좀 잘 알 수 없는 내용이고 대형 공사가 어디에 있는지 시민들은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시민의 세금이 낭비된다는 거 우리가 좀 챙겨야 될 것 같은데 거리로 나가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딱 지역구네요. 네. 네. 활동력이네요. 어? 하수 암고. 이름이 어렵네요. 좁은 골목 같은데 진짜 큰 건물이 들어서면 거기에 뭐 타워 크레인도 들어오고 막 엄청 많은 장비들이 들어온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길이 완전히 막히는 경우도 있고 위험해요. 골목 없어져요. 대형 공사 같아요. 이제 뭘 하지? 뭔진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 공사가 뭐지? 그건 궁금해요. 나도 가르쳐줘요. 아무튼 무슨 공사가 언제 완공이 되는지 그런 거라도 좀 알고 있으면 맞아요. 내가 바보 같아 하는 생각을 안 할 것 같아. 내가 소음도 있고 솔직히 요즘 미세먼지도 많은데 공사할 때마다 먼지 창문도 솔직히 제대로 못 열잖아요. 그리고 여기 우리 자전거 놓는데 여기 있잖아요. 솔직히 여기까지 오는 거 저쪽도 지금 공사하고 있어요. 아파트 앞에 그 자전거 도로 한다고. 그래서 시민들 편리하라고 자전거를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저희가 사용을 못 하는 거예요. 공사하느라고. 저 가끔씩 듣는데 뭐 23년도 후에 된다, 뭐 24년 초에 된다 말을 이제 공사하는 분들이 이제 식당에 저 이제 세안된다고 지인이 있으니까 얘기를 들어보면은 다 말이 틀려요.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고. 매우 그 소통에 있어서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옛날같이 무슨 반상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커다란 공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이 되잖아요. 그 단계에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이게 생기면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라는 많은 의견을 낼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데 네, 현장의 소리를 들어봤는데요. 실제로 제작진이 정말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시민들을 인터뷰했지만 답변을 거부한 분들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이게 뭐 어떤 과정이 있는지를 모르고 우리가 뭐 같이 합심해서 뭐 이게 되는 거예요? 라고 물음표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산 증인인 게 예. 저희 집 아파트 앞에 예. 이 도로를 넓히는 공사를 지금 5년째 하고 있거든요. 5년째요? 하필이면 글로 이사 가자마자 공사가 시작되면서 모르셨죠? 예,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아파트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조경을 엄청 예쁘게 했습니다. 네. 근데 공사라니까 그 조경을 다 없애버리더라고요. 네. 도로를 넓히기 위해서. 아. 왜 이런 예산을 함부로 쓰나 이런 생각도 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례가 유효한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사전에 알게 되잖아요. 그럼 생각하게 되고 대부분의 서울시에서 일어나는 공사들은 사실 시민들 입장에서는 알고 하는 게 아니라 공사를 그냥 당해요. 관련해서 나중에 민원이 발생하거나 그러면 변경 사항이 생기면서 세금까지도 낭비된다는 게 이 기본 조례의 시작점이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미리 알게끔 하고 사전에 조율하게끔 하고 시민 당사자가 주도성을 가지고 의미 있는 결과를 내는데 참여한다는 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이 조례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좀 시행해 볼 만한 조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저희가 3월 10일 날 본회의에서 이 조례안이 가결되었으며 3월 27일부터 이미 이제 효력을 지금 발생했습니다. 네. 여러분 그럼 지금부터 김영재 의원님의 조례 상품 판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쇼호스트 이동엽 씨와 함께 상품 설명 5분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일단 첫 번째, 내 세금 낭비하지 마.
내가 얼마나 아껴서 낸 돈인데 낭비하면 안 되겠죠? 세금 아끼는 자물쇠 정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형 공사하기 전에 사전 검토로 우리 시민들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일 또 중요한 게요, 정말 필요한 공사만 하게 할 수 있는 알뜰 조례라는 거 여러분께 알려드리면서요, 우리 위원님, 이 좋아요 선택하면 서울시 예산과 우리 시민들의 세금 보호 1+1 되는 건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확실하죠? 네. 여러분들 좋아요 빨리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좀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거든요. 제가 지난해 9월 그 서울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최근 10년간 저희 서울시에서 발주했던 총 공사비 500억 원 이상의 상위 15개 대형 공사 진행 실태를 살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그동안 설계 변경과 뭐 주민 집단 민원 네. 이런 등 사유에서 공기가 연장돼서 네. 공사비가 약 1조 449억 원이 추가로 투입되었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물론 뭐 이 변경된 사유가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습니다만 가장 큰 이유는 사전에 인근 주민들의 의견이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맞아요. 집행을 했다. 그래서 실시 설계 단계에 반드시 공청회 설명회 여기에다가 주민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걸 제도적으로 주민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을 해서 이 설계에 반영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이 공사 기간도 오히려 줄이고 맞아요. 또 우리가 내는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제가 이것을 발의를 하였고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좋은 조례가 나왔는데 그러면 시민 의견을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주민들에게 어떻게 의사를 물을 수 있습니까? 네,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죄송한데 제가 했습니다. 저 듣고 가시면 됩니까? 질문 제가 했는데 위원님, 저 무조건 저쪽만 칭찬하고 섭섭합니다. 저 그럴 수도 진짜. 있죠.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럼요. 의자 각도를 좀 털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아이고. 질문 잘했죠, 저. 네.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이 그 구성 부분은 서울시가 앞으로 이제 대형 공사를 발주하는 데 있어서 기본 설계부터 실시 설계까지 네. 주민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고요. 네. 그 구성이 저를 봐주세요, 예. 저를. 네. 저하고 하는 겁니다, 지금. 저쪽 모른 척 해. 빨리. 네, 그리고 또 어떤 일? 그 구성원은 주간부서의 설계 담당 무슨 과장이라든지 임직원 그리고 그 지역에 네. 저희 서울시의회 의원 그리고 그 해당 지역의 네. 자치구의회 의원 네. 을 이제 당연직으로 하고 네. 거기에 서울시의회와 또는 자치구청장이 추천하는 해당 그 지역 주민대표단 주민대표단. 그리고 이런 대형 공사에 있어서 그동안 경험과 네. 또는 연구 실적 또는 학식이 풍부한 사람들로 해서 한 20여 명 이내로 네. 그렇게 구성을 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나왔습니다. 이 조례가 지금 어떤 분들한테 혜택이 좀 많이 갈까요? 당장 이 조례가 적용되는 그 대형 공사는 작년 8월 8일 서울 지역의 집중호우로 인해서 서울의 여러 지역들이 이제 침수가 되었는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강남역 일대, 도림천, 광화문 일대 등등 원래 서울시에서 지금 착공 예정으로 있는 게 강남역, 대심도 빗물 터널, 네. 광화문, 도림천 이렇게 세 군데 지금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공식 명칭은 대심도 빗물 저류 시설입니다. 이 공사를 시행하면서부터 지금 적용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러면 시간 거의 다 됐습니다. 시간 다 됐죠. 우리 서울 시민들이 좋아요를 많이 눌러줘야지만 이 조례가 또 살 수 있거든요. 자, 의원님 마지막으로 추가적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천만 수도 서울 시민들의 안전과 또는 세금을 절감하기 위해서 제가 근 5개월 동안 준비 작업을 거쳐서 이번에 선보인 작품입니다. 시민을 위한 1호 조례라고 네이밍을 했었습니다. 좋아요를 좀 많이 좀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좋아요 자,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설명 시간 지났습니다. 네네. 자, 이호선 교수님 어떻게 네네. 보셨습니까? 훌륭하고요. 이제 시민이 먼저 알게 하고 시민이 함께 참여한다는 거 그리고 세금까지 줄여준다는 거 너무 좋았고요. 사전에 땡겨서 의견 수렴한다는 부분은 전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김영재 의원님의 조례 상품 살펴봤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 이 조례를 떠나서 앞으로 드리는 뭐 당부 말씀이라든지 그런 거 짧게 한 말씀 15초 드리겠습니다. 제가 선거에 출마를 했을 때 역동적 일꾼 또 압도적 추진력을 가진 일꾼의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그 선거에 임했고요.
시의회 진칠 이후에도 제가 그 지역의 구석구석을 살피면서 제 지역구인 강남구를 명품 강남, 1등 강남을 반드시 실천해 나가겠다. 그런 각오로 제가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도 김형재 의원님의 조례가 좋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까지 꾹 눌러주세요.